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월입니다. 이재명 정권 제1야당인 국민의힘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을 선출하는 8월 2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국사 1타 강사 출신인 전한길 씨가 국힘에 입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당 안팎에서 연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한길 뉴스 대표인 그는 최근 한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세력을 중심으로 당내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자 운운의 비판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당개혁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전 대표는 자신을 부정선거 척결론자라고 규정지으면서 지금 있는 걸 덮고 가자는 자는 부정선거 옹호론자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맞받아 쳤습니다. 전한길 대표는 자신의 국힘 입당을 두고 한동훈 전 당대표와 안철수 의원 등이 당을 불지옥 낭떠러지로 몰고 갈 것이라면서 사실상 출당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자신을 극우나 선거 사기 음모론자로 규정하는 시각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면서 자신은 평화롭고 민주적인 절차를 옹호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개혁론자라면서 지금 있는 걸 덮고 가자는 자는 부정선거 옹호론자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전 대표는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먼저 김건희 여사 특검뿐 아니라 김혜경 여사, 김정숙 여사들에 대한 의혹도 똑같이 삼김 특검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다른 특검들과 마찬가지로 부정선거 온상이 선관위라면 선관위에 대해서도 특검을 하는 게 맞다고 역설했습니다. 신당 창당 대신 국민의힘 입당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내부 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전한길 대표는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라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인물들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지난 대선 기간에 보수 유튜버들을 배제하고 중도를 끌어들이겠다고 한 결과가 현재 국민의힘의 낮은 지지율이라면서 지난 탄핵 정국에서 50%에 육박했던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부정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주장하는 윤석열과 단절해야 한다라는 식의 혁신은 결국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한길 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이 윤석열과 단절하라는 것인데 국민의힘이 그런 민주당과 똑같은 목소리를 내면 안 된다. 국힘은 민주당과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게 선명함이 아닌가라면서 용광로처럼 다 안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당대표나 최고위원 출마설 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전한길 대표는 자신은 어떤 직책에도 출마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평당원으로서 수만 명의 당원들과 함께 평당원이 주인이 되도록 평당원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좌파의 개딸이 있었다면 전한길이 우파의 개딸을 만들어갈 생각도 있다면서 평당원들이 이끌어가는 상향식 공천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전 대표는 한동훈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같은 사람은 국힘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한동훈은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법무부 장관이 됐고 당대표가 됐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등에 칼을 꽂았지 않았느냐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한동훈이 없었다면 비상계엄 이후에 국회에서 탄핵안도 가결되지 않았다. 한동훈이 이재명 손을 잡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는데 찬성했지 않았나.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가서 파면될 일도 없었을 것이고 한동훈이 아니었다면 조기 대선도 없었을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전 대표는 마지막으로 평당원으로서 평당원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치열한 당내 노선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정선거 척결 요구 시민들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 창당대회를 개최한 선명자유우파 신당 자유와혁신당의 황교안 대표가 어제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황 대표는 또 세계로교회, 운정참존교회, 극동방송, 여의도 순복음교회 등에 대한 소위 특검의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하는 1인 시위와 집회를 잇따라 열었습니다. 이와 함께 자유와혁신의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지명해서 창당대회에서 확정된 선출직 최고위원 1명과 함께 최고위원단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어제 즉 7월 21일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다고 오늘 공개했습니다. 황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같이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구치소로 찾아가 접견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윤 대통령의 건강이 매우 안 좋으셨습니다. 너무 좁은 방에 계십니다. 운동도 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제 수감이라니요. 이는 명백한 보복수사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또 최근 특검이 교회들에 대해서 무차별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 사람들 미쳤나? 세계로교회, 운정참존교회에 이어 이번엔 극동방송과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압수수색했다. 교회 탄압이다. 종교 패권을 바꾸겠다더니 이게 그것이냐라면서 교회가 다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실제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 한샘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 앞에서 교회 탄압에 맞서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는 1인 시위를 통해 교회 탄압 중단하라. 코로나 때도 그러더니 또 시작이냐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7월 21일 오후에는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OSB저축은행 앞에서 교회 탄압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는 이 집회에서 세계로교회, 운정참존교회, 극동방송, 여의도 순복음교회 압수수색을 규탄한다면서 교회 탄압, 종교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황교안 대표는 최근 창당대회를 가진 자유와혁신 신당의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명함으로써 최고위원단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황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에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와 김진일 자유와혁신 경남도당위원장 이렇게 2명을 지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창당대회에서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선출직 최고위원인 주은숙 최고위원과 함께 모두 3명의 최고위원단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황 대표는 또 신당 자유와혁신 당 홈페이지 작업을 현재 진행 중이라면서 당 홈페이지가 완료될 때까지는 황교안 SNS를 통해서 자유와혁신과 관련된 공지사항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 홈페이지가 완성될 때까지 당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이재명 정권이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행보를 보이고 있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대북 확성기 방송에 이어서 대북 TV와 라디오 방송 송출까지 모두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북 라디오 방송은 그동안 북한 주민들에게 이 외부 세계의 정보를 알려주는 창구로서 대단히 유용한 기능을 해서 북한 정권은 아주 싫어하는 그런 건데 북한이 싫어하는 그거를 수건 사업을 이재명 정권이 해결해 준 셈입니다. 이런 과거 좌파 정권인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때도 없던 일인데 이재명 정권에서 지금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반면 북한의 영화와 만화 등에 대한 제한은 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앞뒤가 안 맞아도 아주 안 맞는 거죠. 북한으로 가는 우리 쪽의 그런 수단은 다 막아버리고 반면 북한이 이 한국에 대해서 대남 선전선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활짝 열어준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균아 작가는 남한 선동도 모자라서 북한 만화와 영화까지 봐야 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균아 작가는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북한 출판물은 판매가 허용된 지 오래다. 김일성의 자서전인 세기와 더불어조차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는 책보다 훨씬 더 쉽고 빠르게 북한 체제 찬양에 익숙해질 수 있는 북한 만화와 영화의 제한까지 푼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대북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는 미명하에 무려 30만 건에 달하는 자료의 제한을 풀 예정이라고 한다면서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질 낮은 북한 영화를 보고 싶어 할까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작가는 이미 선동적인 책, 영화, 드라마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간접 세뇌로는 성에 차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지령인가라고 의문을 나타내면서 우리 국민을 북한 콘텐츠에 직접 노출시키는 건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김씨 일가를 친숙하게 느끼도록 만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서 날아오는 무인기는 괜찮지만 남한에서 무인기를 날리면 불법이라며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면서 김정은은 오래전부터 한국을 주적이라고 공표했지만 현 정권의 공직자 후보들은 북한이 주적이냐는 질문에 벌벌 떨면서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 아니라고 옹알거린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작가는 또 일본에서 깨끗하고 안전하게 처리된 핵오염수는 태평양을 돌아 4, 5년 후에야 우리 앞바다에 도달함에도 불구하고 1조 5천억 원을 들여 검사한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결국 아무 해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 반면 북한에서 정화되지 않은 오염수가 흘러내려오는데도 입을 꾹 닫고 있는 현 정부와 환경단체들이다. 중국과 북한에 나라를 통째로 팔아넘기는 자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떠받들고 살아야 하는 시대다라고 개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고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면 볼수록 섬뜩할 정도입니다. 이런 정권의 폭주와 무법천지를 그대로 두고 봐야 하는지 정말 국민들이 깨어나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